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235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공망 있죠? 공망 적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망을 우리가 공망살 또는 천준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공망의 의미는 비었다, 없다, 망했다, 정지되다, 파괴되다, 헛되다, 고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 공망이 연지에 있으면은 조상덕이 없고 초유년 운이 안 좋다 하고, 월지에 있으면은 부모 형제덕이 없고 청장년기 운이 안 좋다. 또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이 되면 재물복이 없고, 또 남자면은 재성이 이성 배우자니까 이성 배우자 운이 없다. 관성이 공망이면 관성은 직업운을 뜻하니까 직업운이 없고, 남자는 자식복, 관성은 자식이죠. 여자는 이성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 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공망 있죠? 이 공망을 사주 형국을 파가지 않고 이 공망 맞은 오행이 공망만 맞았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통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망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전에서 적중률이 떨어진 것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형국을 잘 파악해서 정말 공망을 맞은 그 오행이 안 좋게 사주에 작용할 때, 그럴 때 적용을 간혹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망은 무조건 이 어떤 오행이 공망 맞았다고 해서 비었다,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 좋게 작용한데 공망을 맞았으면 재물운이 없다. 이렇게 통변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망은 제가 잘 적용 안 하지만은 간혹 제가 공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공망살 찾는 거는 요즘 휴대폰 앱에서 잘 나왔죠. 생년월일만 넣으면 앱에 공망이 뭐뭐라든 것이 바로 떠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공망이 어떤 게 나한테는 공망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로 어떨 때 공망을 적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자년, 김묘월, 무신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제가 공망을 잘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주는 공망을 적용해서 적중률을 더 높였던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공망을 적용하는 사주팔자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법 따라볼까요?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불이 한 점도 없는 무인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기토, 축토, 작은 흙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함에 수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 수입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영간의 경금, 일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에 신금, 정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신금 안의 임수,
시지 축토한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묘목, 자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경금, 신금, 큰새, 그 다음에 자수개수, 작은물, 묘목, 작은 나무까지 이렇게 있고, 내 편이라고는 기토, 축토다 보니까 너무 사주가 작은 흙이라 일간이 나한테 힘을 더 주지 못하죠. 상대편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사주. 특히 이 사주에는 쇠 기운도 강하고 또 쇠의 생을 받은 물기운도 강하죠. 나와 있는 거는 자수개수밖에 없지만은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물기운도 제법 있는데 쇠 기운이 가장 강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고,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기토로 잡으면 되겠죠. 기토로 잡으면 되겠지만 너무 작은 흙이라 보탬이 너무 안 되는 그런 영국의 사주팔자라 신약해졌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불이와가지고 화생토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야 흙이 단단해지면서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주 강한 쇠기운도 좀 화급금 해가지고 눌러줄 수 있으니까. 흙이 오게 되면은 일간한테 보탬이 될 것 같지만 큰 쇠를 생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영신은 기토, 희신은 큰 불기운이어서 화생토를 해줄 때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공망은 묘목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망 찾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일단 천간 있죠. 천간 무토부터 시작해서 기, 경, 신, 임, 개, 그 다음에 갑, 을이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어간다는 얘기죠. 무토 다음에 기, 경, 신, 임, 개, 갑, 을, 갑을이 될 때가 바로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공망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지도 가봐야 되겠죠. 신금이니까. 신, 유, 술, 해, 잣, 축, 인. 그렇죠? 여섯 번째 임목하고 묘목. 여섯 번째가 신, 유, 술, 해, 자, 축, 인. 그렇죠? 간목하고 을목이 만나는 게 인하고 묘거든요. 그래서 인목하고 묘목이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망을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시면 그냥 핸드폰 앱을 꺼내가지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공망까지 요즘은 다 나오더라고요. 앱에서. 그래서 묘목이 공망이 됐습니다. 자, 이 공망이 이 사주는 공망을 적용해야 적중률이 더 높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묘목이 뭔가요? 관이죠. 이분에게는 관은 직업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묘목이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여름 풀이 자수, 그 다음에 신금안의 임수, 물기운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쇠기운이 있죠. 신금, 그 다음에 경금, 큰 쇠에게 당하고 있고, 이 나무가 햇빛을 봐야 좀 건강할 텐데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이 물에도 거의 습해서 썩고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쇠에게 한 방이면 당해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의 질이 너무 좋지 않죠. 썩어가든가 쇠에 당하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묘목이 거의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업인데. 그리고 여기가 월지죠. 월지는 직업궁이라고 그러죠. 직업궁에 앉아있는 묘목의 직업이 썩어가고 있고 쇠에게 당하고 있다. 그러니 직업운이 너무 안 좋죠. 그죠? 이 묘목이 직업인데 그 묘하게 여기가 또 직업궁이 앉아있으면서 직업을 가리키는 관이 이렇게 힘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썩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신금, 경금, 쇠에게 당하고 있고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형국인데 이 묘하게 묘목이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직업운이 더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망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만약에 월지에 사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망이라고 치자고요. 공망은 아닌데, 그러면 사화면은 화생토에서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이 사화가 공망을 맞았다 해서 사화의 위력이 없어지냐 아니죠. 이거는 작용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화가 공망은 아니지만 만약에 공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사주팔자에 좋게 작용할 때는 공망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에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공망 맞은 오행이 거의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일간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할 때, 그럴 때 공망살을 적용하게 되면은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사주팔자를 보고 공망이 있으면 그 오행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비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지 않다, 그 작용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팔자에 작용력이 있으려면은 이 상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관인데 직업궁에 앉아 있었고 묘목이 관이라 직업인데 이렇게 햇빛을 못 봐서 썩어가고 있고 세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 이럴 때 공망살까지 맞아서 작용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력을 할 때는, 공망을 적용할 때는 사주형국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공망을 적용해야 적중률이 높고 맞다는 얘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망살을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공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자, 이 공망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망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주팔자에 무조건 공망만 있다면 공망이 맞은 오행을 가지고 선생님 저는 재성이 공망인데 재물운이 없는가요? 처덕이 없는가요? 이런 질문이 많이 하는데 반드시 사주 형국을 파악해 가지고 공망을 적용해야 된다가. 그래서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적중률이 떨어지는 이 공망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앞에서 사주풀이 해주신 대로 그 공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